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동안에도 채팅창으로 또 질문하셔도 저희가 받아서 곧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들어온 질문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질문 함께 토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시즈미 유키 선생님인가요? 시미즈 야스유키 선생님 죄송합니다. 시미즈 야스유키 선생님께 이제 들어온 질문인데 한국의 이제 지자체 지방자치체의 이 시장 군수모 포함한 이 대표들이나 또 사실 우리나라도 국회 이런 자살 예방 포럼이 있긴 한데 지자체의 장분들은 잘 이 주제로 자살 예방 주제로 잘 나서지 않고 또 국회 포럼도 있지만 특별한 대책이 나온다는 느낌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지자체 장을 움직이거나 의원을 움직이는 비결이 혹시 있었는지, 사회적으로 심각한다고 굉장히 오래 얘기했지만 여전히 지금 자살 예방 애날 기념식이나 무슨 행사 때에도 지자체 장분들은 잘 나서지 않는데 이게 어떤 이제 방법이 있을지 혹시 조언이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디어를 이용을 한 계도 활동입니다. 이 계도라고 했을 때 자살 대책이 중요한 거는 당연한 거지만요. 지역의 자살 대책의 책임자는 이 지자체의 수장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계도 활동입니다. 국회의원도 그리고 지자체 수장도 선거에서 이거를 이제 뽑히지 않으면 자기 이제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는 굉장히 정치가들이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 대책은 지자체의 수장이 솔선해서 담당해야 되는 그런 활동이라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 가서 계속 알림으로써 지자체의 수장들이 내가 지금 나가서야 되는구나, 이걸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서 제가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사진을 한 장 제가 더 추가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역 자살 대책 톱 세미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한 자살 대책에 특화가 된 그런 연수회입니다. 그래서 47개 일본의 이제 전체 47개 광역 지자체의 그 수장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연수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을 첨부를 했었는데요. 이게 직접적으로 지자체장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를 하면 각 그 광역 지자체, 예를 들면 도쿄도의 경우에는 25개 정도의 그 구가 있죠. 기초 지자체. 죄송합니다. 도쿄는 23개입니다. 이 각각의 그 구별로 어디에 앉을지 다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작년에 그 구에서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그 연대별로, 그 다음에 성별이라던가, 그 다음에 청소년이 몇 명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 앉으면 바로 그 눈에 들어오도록 다른 자료와는 색깔을 달리해서, 그래서 색깔을 넣어가지고 표를 바로 그 사람만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다 붙여놓고요. 그 상황에서 연수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기초 지자체 장들이 보도들을 이제 하니까 참가를 하기는 했는데 참가를 해서 자리에 앉아봤더니 그 자료가 있어서 거기에 자기 구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몇 명의 자살자들이 있었고 이게 성별이 어떻고 뭐 청소년이 어떻고 이런 것을 솔직히 그 자리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 경험상. 그러면 실감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살로 돌아가셨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은 주위의 관심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아, 이건 좀 해결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개인적인 이제 연계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구에서 연수 이제 강연을 해달라고 의뢰를 받으면 조건을 제가 붙입니다. 조건은 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한 15분 정도 시간을 달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구청장한테 제가 이 자살 대책에 대한 설명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 15분 주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도를 뭐 미디어를 통해서 개보도를 하고요. 그리고 연수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제 가서 제가 이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저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다던가 또 뭐 메일을 보낸다던가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그 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직접 제가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런 한라인 같은 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조금씩 그렇게 지자체장들이 점점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더 늘리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도 사실 노력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경기도에서도 자살예방센터장을 했었는데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지자체 장에게 자살 현황을 말할 기회를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이제 진짜 시장님 말고 부시장님 모이는 매월 모이신다고 하는데 한 번 정도 기회를 줬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분들 너무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아서 아주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사이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받은 게 있는데요. 이제 한국과 일본하고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많이 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자살 문제를 개인 문제로 보느냐 사회 문제로 보느냐 하는 거에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다. 그래서 이 시미즈 야수유키 선생님과 사토 히사오 선생님에게 두 분에게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다 이런 인식을 우리 국민들에게 또 중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좀 효과적인 방안이 있는가. 여전히 우리는 이제 개인의 우울증 문제라든지 개인의 집안 문제라든지 이걸 사회 문제로 여기는데 아주 성공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아까 사토 히사오 선생님도 사회 문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우리 시미즈 선생님도 이게 법으로 만드는 것의 중요성도 말씀하셨는데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먼저 시미즈 선생님께 저희가 듣고 두 번째로 사토 히사오 선생님에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はい、ご質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질문 감사합니다. そうですね。2つお話しできればなと 두 思い 가지 ます。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まあ自殺は人の 자살은 生死に、まあ命に関わる 사람의 생사에 問題なので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개인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同じ 같은 직업이나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같은 고민이나 과제를 안고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뿐만이 説明しきれない。 아닐 겁니다.
그걸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개인의 문제였다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지금 자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만 명 있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개인의 문제로 자살이 발생한다면 어느 해에 그 10만 명 중에 8만 명 정도가 자살로 돌아가시고 일본 사회에는 자살할 만한 사람들이 이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는 자살자 수가 5천 명으로 줄어들었다. 혹은 1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자살자 수의 추이에 증감이 있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옛날에 3만 명 정도가 매년 자살로 돌아가셨고 지금은 2만 명 정도가 자살로 돌아가십니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본 사회를 1년 동안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사람이 자살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쁜 의미에서 조건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 생명의 문제인 거는 당연합니다. 근데 플러스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일본 사회를 1년 동안 돌리기 위해서는 굴리기 위해서는 2만 명 정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희들은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질문 안에서도 있었는데 자살 대책 기본법의 목적에 그 누구도 자살에 몰리지 않는 사회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을 만들 때 통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어떻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법을 만듭시다. 이런 단계로 가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법이 있다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자면은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해결하자라는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 안에 그 누구도 자살에 몰리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이 법의 취지다라고 명기한 순간 자살은 사회 문제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마련됐다. 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나 닭이 먼저냐 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개인의 문제냐 사회의 문제냐 이거를 논의하다 보면 대응책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제대로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또 선생님께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시미즈 선생님처럼 논리적으로 답변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개인 문제라고 한다면 개인의 종교, 신념, 그리고 유전, 성격, 다양한 것이 다 얽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개입을 못합니다. 개인의 문제니까 개입을 못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 문제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회 문제냐면은 3만 명, 2만 명 죽는다는 것은 3만 2천 명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의 문제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 문제라면은 다 제각각의 문제를 안고 있겠죠. 근데 1998년에 2만 4천 명에서 3만 2천 명으로 자살자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여성분들이 많이 돌아가셨고 젊은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의 증감에는 사회적인 배경이 반드시 개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석은 쉽죠. 코로나 때는
私前持って仕事持ってやったんですけど、これ女の人が亡くなるんだね。 여성분들이 왜 많이 돌아가셨는지 그 전 단계의 사회 문제와 연결이 다 있는 겁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사회의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 이렇게 마련된 것은요, 18년 전입니다. 한국은 201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살 예방법이 마련된 것이 맞나요? 아직 이 법의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제도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투영시키기 위한 투쟁 와중에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또 히사오 선생님은 우리 중에 연배가 좀 있으신 것 같지만 용어는 제일 전투적인 용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잘 싸워야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다라고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래 기다리신 이 오카 마유미 선생님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요. 오카 마유미 선생님 질문에 이제 강의 감명을 받았다는 분께서 이 자살이 낮은 도시의 5가지 특성을 설명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린다. 그런데 이제 이 5가지 특성 중에서도 혹시 더 중요한 특성이 있는지 이 5가지 특성을 추구하려고 할 때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어떤 순위가 있는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여쭤보고 싶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오카 마유미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そうですね。優先順位 이 우선순위 그 5가지를 제가 이제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이제 이것이 다 중요해서 사실 거의 우선순위가 없을 정도로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説明に変えるとすれば、それはやはり多様性を重視して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의 중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징이 여러 가지 생활의 장소 속에서 일관적으로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드러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프초라고 하는 마을의 규범이라고 할까요?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표현을 바꾸면 요즘 인클루시브 포용적인 사회를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결국 그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건 틀렸다 이런 얘기를 가능한 줄여서 정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실현된 것이 이 마을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했는데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균일해집니다. 그런 성질이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 안에 있는 한 명의 한 명의 구성원들이 항상 자신들을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균일화되고 있는 게 아닐까 자기를 반성을 하는 것이죠. 교실도 그렇고 또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 부장님이 자기 집에서도 그렇고요. 각각의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이거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답변은 아니지만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심희즈 선생님이 먼저 5시에 일어나셔야 될 것 같아서요. 혹시 심희즈 선생님 아니에요? 5시 30분이요? 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줄 알고 마지막 메시지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가능하군요. 그러면 사또쌤에게 다시 질문을 하나 지금 청중을 통해서 접수가 되었는데요. 사또생님이 진행하는 종합상담회, 이 종합상담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기관으로 돌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면 이 자살 위기에 몰린 사람들을 돌리지 않고 상담한다라는 종합상담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개최되는 것인지 종합상담회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토생님. 네, 自殺対策を考えているんですよ 자살 ね。 대응체계 개념인데요. 저는 일단 아키타현의 자살자 수의 감소,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걸 일관해서. 근데 이거는 저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뭘 생각하고 뭘 필요하는지 일단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일단 상황 파악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상담을 하러 왔고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과연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도 계셔가지고 필요하면은 그런 변호사분을 모셔가지고 함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면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멘탈 문제다 그러면은 심리 상담사, 멘탈 전문가와 만나뵐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래서 늘 두 명이 함께 임합니다. 제가 있고 변호사님이 계시고 제가 있고 멘탈 전문가가 있고, 어떤 것이 원인이 돼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열심히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오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또 온다? 그러면 안 죽는다는 거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은 과연 나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상담을 듣는 사람의 구성을 정합니다. 어떨 때는 정부가 동원이 돼서 그야말로 원스톱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네, 아마 그 내담자의 필요에 따라 상담 인력을 함께 이제 고용해가지고 면담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아마 의지에 그런. 네,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먼저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고민에 맞는 상담원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간상 시즈미 유키 선생님이 먼저, 시미즈 야수유키 선생님이 아마 먼저 일어나셔야 된다고 해서 짧지만 이제 마지막 테이크홈 메시지라고 할까요? 부탁드리고, 시미즈 선생님은 이제 정말 오늘 돌아가시는 일정이라고 해요. 오늘 당일 나오셨다가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혹시 지금 우리 한국 자살 이 운동에 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はい。
勝手に30分 제가 帰る時間を延ばそ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 혼자서 이제 30분 더 있다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 이제 이 아무래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먼저 떠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実は先ほど 실은 앞서서 로즐린 용 선생님 그리고 사토 히사오 이사장님께서 발표를 하신 시간을 이용을 해서 좀 제가 이 센터를 좀 견학을 했습니다. 예. でもう本当にびっくり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体制もそうですけど 이 체제도 그런데요. 그 인력들의 이제 체제도 그렇고 또 유가족 지원이 정말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상황을 봤는데 일본보다도 사실 더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앞으로 더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제가 제 발표의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국과 일본 모두 이 자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에서 서로 간에 배우고 서로 의지가 되면서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일본에서 또 좋은 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뭐 일본에서 시행착오가 계속 있겠지만 활동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좋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왔을 때는 제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기회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동안 이제 또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저희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일본 자살자 중에서 1인 가구나 히키코모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이런 히키코모리 중에 자살하는 분들은 또 어떤 특징, 어떤 고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또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답변 로즐린 용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의 트렌드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요. 아키타 케이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키타는 5년, 10년을 놓고 봤을 때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거는 남성, 무직, 그리고 60대 이상의 무직은 이미 리타이어 하신 분도 아마 무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일본은 고령화가 돼서 예전에는 64년은 고령자였는데 지금은 70대, 80대가 되어도 쌩쌩하셔가지고 일단 70이 넘어야지 고령자에 들어갑니다. 60대 무직 남성을 제거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많냐 하면 20대 무직입니다. 20대 무직에 혼자 사는 남성 그리고 30대 무직 혼자 사는 남성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성 무직 그리고 집에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사람들. 마지막 9위 10위는 여성 20대, 30대 무직 혼자 사는 여성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본의 젊은이들의 자살과 히키코모리가 큰 관련성이 있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무직이 반드시 히키코모리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반드시 이퀄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0대, 20대의 남성 아키타에서 만약에 직업이 없으면 빠진코도 일본에 아키타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네, 오늘 답변 여기까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카 마유미 선생님에게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강연 중에 마을의 밀집도나 건축의 양식 이런 환경을 이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켜서 자살률을 감소시키거나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혹시 오카 마유미 선생님께서는 지역사회의 이런 건축이나 마을 구조의 변화로 효과를 발휘한 사례나 또 그런 영향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오카 마유미 선생님 네, 질문에 대한 답이 가능하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예, 질문 감사합니다. さっき町の 앞서서 이 마을의 공간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最後に申し上げたように 예,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거 저거 다 동원을 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仕掛けみたいなことを考えようということが発端だったわけです。仕掛けというのは 그래서 이제 이런 장치들을 이제 설치를 하자는 거죠. 이 장치라고 하는 것은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좀 더 문제가 작았을 때 気がついたらちょっと喋っちゃってた。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그거를 사람들한테 말한다던가 그다음에 그 사람이 직접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상에서 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었는데 それは回復長がそうだという 이 가이프가 이것을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자살이 적었다는 것을 이제 밝혀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何か対策をパッとやったからもうその 뭐 이런 대책 그러니까 마을의 공간 구조를 바꿨더니 이렇게 자살이 줄었다. 이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위해서 이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가이프초라고 하는 마을이 歴史の間 몇백 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이런 특징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자살이 아주 극히 적은 마을이라는 것이 町の空間構造 이 마을의 공간 구조가 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인과관계가 성립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목길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벤치가 곳곳에 많이 놓여 있고 이것이 이 마을의 특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ベンチはやはりすごく 이 벤치는 簡単に 굉장히 쉽게 手段ですね。 만들 수 있고 또 쓸 수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리고 돈도 안 들고요. 그냥 놀려고 하면 바로 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뭐 그런 그 수단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벤치를 이제 많이 설치를 하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된 것이라서 아직 이제 결과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골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벤치를 놓을 때 이 벤치를 놓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거를 그 마을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현지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이 이 마을에서 여기다가 벤치 놓으면 보기가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놓는 것이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이제 장식품으로 놓는 게 아니라 정말로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그런 장치로서 벤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 사례에 대한 질문은 역사적으로 이제 이것을 되돌아가서 보면은 결국은 가이프초라고 하는 것이 성공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벤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직은 자살자 수를 감소하는 그 결과를 낳는 데까지는 아직은 이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본도 이제 벤치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서울시에서 그 행복한 주거를 위한 자살 예방 프로젝트를 했을 때에도 이 벤치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결과를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아주 짧은 메시지 한 마디씩 듣고 오늘 일본 연자분들 시간은 이제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아주 짧게 자살 예방을 위해서 아까 사토 선생님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얘기 해주셨는데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죄송합니다. 네,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국경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국경이 없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씩 얘기 듣도록 할 텐데요. 네, 로셀린 용선생님 먼저 그러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いや、すいません。はい、キム先生。はい。 죄송합니다. 네. 제가 두 번째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못 드렸던 게 답을 지금 생각이 해주시고 났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네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예, 감사합니다. 저희 히키코모리와 자살의 관련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자, 어떤 일들이 히키코모리 사람들을 자살로 몰아가는가 주의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상담조에 갔는데도 전혀 해결이 안 돼서 점점 히키코모리가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자살자 중에는 저는 전원을 다 알 수는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만난 분들을 보면 자살로 이어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뭐 빚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집 월세를 못 낼 정도 또는 뭐 그런 뭐 전기대도 못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히키코모리가 되면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연계를 해주는 게 좋다, 뭔가 대인 관계를 만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만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질이 좋은 사회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쿨한 관계인지 아니면 끈끈한 관계인지 이게 사람에 따라도 다르고 이게 일괄적으로 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얘기가 하기가 어렵다는 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그 사람을 관찰을 하고 팔로우하기 위한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히키코모리는 사실 처음에는 말을 안 하고 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제 오래 같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 상관없이 언제든지 올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히키코모리 자살이 있는 경우에 이런 요인들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토 선생님 혹시 마지막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家族が亡くなった場合の悲しみっていうのは 고독과 그런 슬픔, 다양한 슬픔이 사실 존재합니다. 모든 고통이나 인간의 고민을 하나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의견 교환하면서 한 사람도 자살로 내몰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해서 의견 교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우리 오카 마유미 선생님 마지막 메시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はい、本当に今日はありがとう 네, 오늘 정말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진지한 그런 활동에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이제 접근 방식은 조금 관점이 다르지만 마음은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를 끼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못한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더 하시겠어요? 우리 로젤린 영 선생님? 충분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히키코모리를 지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살자 지원과 히키코모리 지원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지원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지원자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히키코모리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것을 이해를 하고 이 사람들과 연계를 가지는 것 이거는 사실 전체 환경적인 사회적인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연자 네 분과의 종합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